강화도에는 머리를 뜻하는 마리산이 있죠. 지금 만이산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당군이 하늘의 제사를 올리기 위해 쌓았다는 참성단이 있습니다. 고려 근세 조선 시기에도 국가적인 차원의 제천의식을 했다는 기록이 여러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부터 존재해온 제천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참성단이 설치된 만이산 위치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km 거리에 있는 한반도 중앙부라거나 사철이 마르지 않은 우물이 있고 풍수적으로 기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곳이라는 등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 혹은 한국인과 호주 원주민 할 것 없이 지구인이면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는 해석은 없을까라고 자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후변화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가설 하나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마리산의 높이는 472m로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강화도 북쪽부터 보면 별립산이 416m, 고려산 436m, 혈구산 466m, 진강산 443m로 비슷하지요. 그리고 동쪽의 길상산은 336m, 서쪽 성모도 최고봉의 해명산은 324m입니다. 단순 비교하면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해 대평원의 서쪽에서 조강 입구 방향으로 다가서는 시선이라면 마리산은 더 도드라져 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슷한 높이의 혈구산이나 진강산 모두 마리산과 성모도에 의해 시선이 가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리산 반경 100리 40km 안에 더 높은 지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포시 최고봉 문수산은 376m, 강화도를 제한 인천광역시에서 최고봉인 계양산도 395m에 불과합니다. 인천공항을 오가면서 계양산의 유형을 느낀 분에게 해발 400m로 가면 놀라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파리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몽마르트 언덕이 131m, 서울 남산 역시 271m에 불과합니다. 대평원에서는 마리산의 느낌은 더 강렬했을 겁니다. 그리고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해수면이 서서히 상승하자 서해 대평원에서 살았던 인류의 다수는 한반도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이주했을 겁니다. 짧으면 몇백 년, 길면 수천 년에 걸쳐 동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해발 고도차가 낮은 강소성, 하북성 방향과 달리 동쪽은 조금만 이동해도 해수면 변화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고도차가 낮은 서쪽의 진화 땅의 갯벌이 더 광범위하게 형성될 것 같지만 수온 차이와 지형에 따른 영양물질 공급 차이로 인해 동쪽의 한반도가 갯벌 형성이 더 유리했습니다. 갯벌 생태계의 다양성과 생산력도 연안 한류가 흐르는 서쪽에 비해 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동쪽이 풍성하고 뛰어났습니다. 아메리카 최초 원주민이 출발진 한반도 시리즈 2부와 3부 등에서 자세히 분석했듯이 인류 생존의 결정적인 요인은 식량 자원인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갯벌에서 얻는 연체동물입니다. 바지락, 고막, 홍합, 대합 등 수많은 조개류, 낙지, 문어, 전복, 해삼 등등, 그리고 지천에 널린 굴까지 갯벌에는 헤아리기 버거울 정도로 식량 자원이 풍부합니다. 또한 각종 화학물질로 방어하는 육지식물과 달리 독성이 거의 없는 해조류 또한 널려 있습니다. 이런 식량 자원을 품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갯벌이 한반도 서해와 남해입니다. 식량 자원 비교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원 확보 가능성과 획득 효율성인데요. 조개류나 해조류 등은 투여한 시간만큼 식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저장하기 쉽지요. 반면 동물 사냥은 성공률이 낮고 불규칙합니다.
움직임이 둔한 빙하기 대형 초식동물은 상대적으로 사냥이 수월하지만 간빙기에 상대해야 하는 빠른 초식동물은 그림에 떡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문명이 태동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평원의 서쪽인 진화대륙은 산동만도의 일부를 제외하면 땔감, 건축자재, 선박 재료 등을 얻기 위해서는 내륙 깊숙이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지형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식수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방향은 섬은 물론이고 해안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도 목재가 풍부했습니다. 산지와 어우러진 숲 생태계와 지질은 다양한 식량 자원과 정수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물을 품고 있습니다. 앞서 마리산 방향 백리 안에 더 높은 지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서북쪽에 있는 해주의 진산인 수양산 지역을 제외하면 200 이상 확대해도 해안선에서는 더 높은 지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평원 가운데 위치한 덕분에 1535m에 불과한 태산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돋보인 것과 비슷한 형국인데요. 해가 떠오르는 동해를 향한 최고봉이자 사라진 서해 대초원을 바라보는 지점에 있는 태산의 천재단이 있습니다. 서해 대평원 센터에서 해가 뜨는 곳에 자리한 마리산 역시 같은 시선으로 보면 천재단이 설치될 수밖에 없는 영순위 지점으로 보입니다. 마리산이 제천행사 공간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간빙기의 고조선 때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전인 대초원 시기로 추정합니다. 기온이 상승해 대초원이 사라지고 서해가 바다로 바뀌면서 주력 집단은 예성강 방향을 따라 만주로 임진강 한강을 따라 내륙으로 진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높고 웅대한 산을 보면서 마리산은 지형적 비교 우위에서도 밀려났겠죠. 그러나 마리산 일대는 한반도 전역으로 흩어지기 전에 센터이자 제천 행사를 오랫동안 거행해온 성소였기에 특별한 날은 이곳에서 제천의식을 했을 겁니다. 족장 승계나 혹은 군장 국가의 건국 아니면 부족 간 결혼 동맹과 같은 그런 날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마리산 방문이 이어진 것은 이것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대대로 살아왔던 마을이 댐으로 소멸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이 깊이조차 가늠할 수 없는 바다에 잠긴다면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집단 트라우마가 전승돼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마리산의 참성단은 간빙기 초기에는 망배단 성격을 겸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다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상전벽해와 같은 유래를 알지 못한 고소성어만 남긴 채 기억의 유전자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인들이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의 중간 지점을 굳이 찾았다면 배를 2번 이상 타야 하는 공벽한 마리산보다는 북한산 백운대나 오대산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기 에너지가 가장 많이 샘솟는 곳이라는 이유로 수천 년 전부터 천재단이 전승되었다면 고대 문헌들은 생기처 내용을 중심으로 참성달의 유래를 소개했지 않을까 반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